있는데 그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거고, 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뉴런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약간 생물 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뇌의 뭐 해부학적인 구조라던가 뭐 각 기능별 어떤 특징이 있는 각 부위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서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 뉴런의 작용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능을 행하는 뇌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뇌를 구성하는 최소의 세포 단위는 뉴런이라는 거죠. 신경계의 최소 단위인데, 이 뉴런이 결국은 우리 행동과 마음, 정서, 생각 뭐 이런 것들의 기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이런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할 때 자주 눈에 띄는 신호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이 그쵸? 결국 뇌세포를 활동하게끔 하는 자극이 되고, 이 뇌세포가 활동함으로써 뭔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어떤 느낌을 갖는다던가 행동을 한다던가, 그쵸?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다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결과다. 그쵸? 그리고 뉴런이라는 거는 신경계의 위치에서 정보 처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가장 작은 세포 단위를 뉴런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뉴런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죠. 그래서 세포체라는 부분이 있고 수성돌기와 축색,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돼 있고, 간단하게는 세 가지지만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신체 기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처럼 세포체라고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성돌기와 축색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징그럽게 보일 수 있죠. 막 그 얇은 가지처럼 막 뻗어나가는 뭐 이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이 수성돌기와 축색을 통해서 뉴런들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상돌기 끝에는 이제 좀 이따가 그 구조의 그림을 보게 될 텐데, 다른 뉴런이랑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기는 한데 굉장히 근접된 위치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뭐 뿌리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그 각 뉴런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뉴런의 모습인데, 일단 요 이 가운데 핵과 같은 핵이라고, 세포 핵이라고 하는 세포 핵이 위치하는 요 노란 부분을 세포체라고 하고, 이 신경다발 요렇게 쭉 연결된 거를 축색이라고 하고, 축색. 그리고 이 축색을 보면 요 신경이 요 안에 이렇게 전선처럼 들어있고, 전선 겉에 고무로 싸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그 신경계의 축색 주위도 이렇게 싸져 있는데, 절연체로 싸져 있는데 이거를 수초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요 끝에 요 가지처럼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수상돌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은 여기 보면 세포체가 있고 세포핵이 있고, 그다음에 가지돌기라고 하기도 하고 수상돌기라고 하기도 하고, 요 끝에 이제 축색의 끝인 수상돌기인데, 이게 이제 다른 뉴런의 끝에 이렇게 살짝 완전히 물리적으로 붙어 있진 않고 살짝 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뉴런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뉴런이라는 거는 수초로 덮여져 있는데 수초라는 거는 절연체다. 그렇죠? 아까 그 그림에서 겉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그래서 요게 절연체로 쌓여져 있는 이유는 요 수초에 정기적 신호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절연이 안 돼 있으면 이 중간에 전기 신호가 옆으로 막 셀 거잖아요. 옆으로 세면은 원래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다른 뉴런으로 전기 신호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막 세면서 우리 전기가 누전되면은 뭐 이렇게 전선 주변이 찌릿찌릿하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초가 절연체인 어, 축색으로 둘러싸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능이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축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 신호가 수초를 지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금방 설명한 것처럼 다발성 경화증이라 그래서 이 그 축색이 이제 뭐 경화되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렇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뉴런에서 뉴런 사이 그러니까 이 어, 수초를 지나가는 수초를 지나가는 전기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정보 전달이 느려진다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제의 감각이 상실된다던가 아니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던가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손을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 신체 몸을 써서 움직이는 거 이거 뭐 협응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 내지는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끝에가 수초 끝이 다른 그 뉴런에 가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포체 그러니까 끝에 수상돌기의 끝이 다른 뉴런 세포체에 아주 가깝게 가서 있는 거죠. 위치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시냅스라고 한다. 그렇죠? 시냅스라고 하고 전기 신호가 이제 그 여기서부터 요 수초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달되면 요 끝에 와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딱 와서 이 시냅스 물리적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요 끝에 소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소낭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소낭을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소낭에서 화학 물질, 그쵸? 이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면 시냅스로 뿜어져 나오게 되면 이걸 반대쪽 세포체에서 세포체의 이 수용기라고 하는 데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시 전기 신호가 여기서 발생해서 쭉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시냅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뭐 학습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할 때마다 관련되는 시냅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생성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자 구조가 그렇죠? 이 모양이 수용기의 모양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가서 들러붙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모양은 동그라미인데 수용체에 이렇게 세모나게 받아들이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요 세모난 데 가서는 안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내가 작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뉴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뉴런이라 그래서 우리 신체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용하고 이제 정보라는 게 대부분은 시각 정보, 소리, 그 음성 정보, 그다음에 화학적 정보라 그래서 맛이나 냄새, 그다음에 촉각 정보, 그렇죠?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가 뭘 봤으면 이게 뇌에서 지금 지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뇌까지 해당 정보를 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뉴런들이 감각 뉴런이라는 거고 운동 뉴런이라는 거는 반대로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근육들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를 운동 뉴런이라고 그러고, 계제 뉴런이라는 거는 감각 뉴런이랑 운동 뉴런 그리고 다른 계제 뉴런들을 서로 연결하는, 중간에 이제 그 뭐 전선과 같이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뉴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런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금방 간단하게 뉴런 안에서 정기적 신호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작용하는 거는 전기 화학적인 활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뇌에서 지금 이런 전기 화학적 활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뇌에서 전기화학적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전기라는 게 어떻게 생성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 거냐? 그래서 이 뉴런 내의 정보 소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걸 밝히게 됐는데, 하나는 전도라는 게 있고 하나는 전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뉴런 내부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 그냥 전선 안에서 전기가 쭉 지나가는 거를 생각하면 되고, 뉴런을 구성하는 이 세포체에서 요 끝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요 세포체에서 그러니까 수상돌기에서 세포체로, 세포체에서 수상돌기로, 요 안에서 전기가 이동하게 되는 거를 전도라고 하고, 전달이라는 건 아까 이제 그 세포체 끝이, 수상돌기 끝이 이렇게 살짝 가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전기가 건너뛰어지는 거, 그렇죠? 뉴런들, 그 시냅스를 건너 뉴런들 사이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거를 전달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전달이라는 거는 전기가 바로 이어져 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바로 이어져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손항에서 어떤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뿜게 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반대편 수용기에서 받아들여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또 내부에서는 전기로 쭉 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단계를 합쳐서 모두 심리학자들은, 뉴런의 심리학자나 뭐 이 뇌과학자들은 뉴런의 전기 화학적 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정기적인 작용과 관련돼서 뭐 안정전이, 활동전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전이차가 있어야, 그렇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기도 마찬가지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일단 안정전이라는 거는 뉴런의 세포막 안과 밖의 전하의 차이를 안정전이라고 하고, 활동전이는 뉴런의 축색을 따라서 시냅스로 전도되는 전기적 신호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전기가 쭉 이동한다고 했던 거, 그 얘기가 바로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활동전이가 뉴런 안에서 이렇게 전기가 쭉 흐르는 건데, 그러면 정말 그 전선, 구리 전선 안에서처럼 전기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냐?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수초라는 것이 절연 물질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 축색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결절이라 그러고, 랑비에의 결절이라 그러고, 전기 신호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이 수초는 이렇게 점프하더라, 전기가. 그래서 띡 점프, 살짝 하고 또 점프, 가고 점프,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진행되더라. 그래서 이 축색에서 수초를 건너뛰는 이거를 도약전도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은 다 뭐 생물 시간처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이런 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그냥 인간 뇌의 작용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호가 전달되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고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생물 시간을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하게 전체를 다 뭐 통째로 달달달 암기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우리 그 정신병리에 어떤 신경전달 물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활동전이라는 거는 뉴런 안에서는 이렇게 전화 점프가 일어나면서 전달이 되고 시냅스에서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그 공간을 건너뛰게 된다. 그리고 끝에 종말단추로 끝나게 되는데 이 종말단추는 약간 혹처럼 생겼고 끝에 이 혹처럼 생긴 요 안에는 소낭이라는 것들로 조그만 그 주머니 같은 소낭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소낭 안에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기 신호를 받아서 신경 전달 물질이 종말 단추 끝에서 뿜어져 나오면 반대편 수용기에서 그렇죠? 수용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이후 다시 전기 신호를 생성해서 또 정보가 전달되게 된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고 그냥 뇌의 작용은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 인간 마음의 작용은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기의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같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그거를 우리가 거의 지각하지 못하는 거죠. 손끝에 뭔가 이렇게 모기에 딱 물리면 이게 물리는 순간, 그렇죠? 아까 감각 뉴런을 통해서 통증이라는 자극이 신경을 따라서 쭉 와가지고 우리 뇌까지 와서 우리 뇌가 지각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오른손 몇째 손가락에 모기한테 물려서 아프다. 이걸 느끼는 건데 전기 신호기니까 빛의 속도로 이 신호가 전달되다 보니까 물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뇌의 작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얘기했고 활동전이는 축색에 따라 전달되고 종말단자에 도달하게 되면 손항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시냅스에 분비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된다라는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경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 화학 물질이 신경전달 물질이 수상돌기의 수용기에서 접촉하게 되면 다시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었다가 그 화학 신호는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 정서, 행동의 근거가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근거는 이런 뉴런들 사이에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받는 그 과정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그쵸? 요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전기 신호가 가서 손항을 이렇게 딱 때리게 되면 관련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시냅스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럼 반대편 세포체의 수용기가 요거를 받는 순간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이게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뿜어진 신경전달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수용기에 수용되지 않은 것들 사라지기도 하고 내지는 다른 효모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시 원래 손항이 있던 뉴런으로 이렇게 재흡수되거나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효모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재흡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병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주는 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뿜어져 나온 신경전달 물질을 없애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재흡수가 너무 많이 되면은 재흡수를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신경전달 물질이 잘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더 잘 뿜어져 나오게 한다던가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정신과에서 주는 약의 역할인 거죠. 현재까지는 한 60여 종의 신경전달 물질을 확인되고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60여 종의 화학물질이 뇌와 신체의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생각, 감정,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 이거는 우리 운동을 통제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수의적 운동 통제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걸 수의적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진다던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움직여진다던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쾌락과 관련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쾌락을 유도하는 뭔가를 이뤄냈을 때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아주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고, 이럴 때 이제 뿜어져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고, 이 도파민은 이후에 그 조현병, 정신분열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이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흥분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뉴런들을 자극해서 정보가 잘 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뭔가 정서를 조절한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기분과 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어떤 경계 상태라던가 위험 상태에서 내가 그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뭔가 작용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세로토닌은 잠자는 거, 그렇죠? 수면과 각성, 그다음에 석식 행동, 공격 행동에 관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 그 수면과 관련된 대표적인 또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있죠.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도 있고, 엔돌핀도 도파민과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엔돌핀 같은 경우는 어떤 즐거움을 느낄 때, 막 웃을 때,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걸로 통증, 정서 이런 데 이제 작용하는 걸로,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통증을 조금 덜 느낀다던가, 그렇죠? 정서를 이제 긍정의 정서를 느끼게 된다던가,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장애라던가 정신병리라던가 행동장애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뭐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외부의 어떤 자극들, 대표적인 게 뭐 스트레스 자극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로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 뉴런이라는 신경이 뇌가 물리적으로 다쳤을 때도, 뭐 염증이 생겼다던가, 그렇죠? 손상이 생겼을 때도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병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뇌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통해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정신과 약들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약들이 작용하는 원리도 똑같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모습과 비슷하거나 그것들을 모방해 가지고 작용하게 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효능제라는 거고, 하나는 기량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에서 먹는 그 약들은 뭐 우울증 때문에 가서 약을 받거나 불안증 때문에 가서 약을 받거나, 하여튼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효능제거나 기량제거나. 효능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효능제라고 하고, 기량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봉쇄하는 약물을 기량제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기량제와 효능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 지금 이 아고니트 액션이라고 하는 게 효능제고, 지금 여기 보이는 안타고니스트 액션이라는 게 기량제인데, 아까 효능제는 신경전달 물질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활동 전하가 들어가서 손항을 자극하고, 자극된 손항에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적절하게 신경전달 물질이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약을 줘서, 그렇죠? 효능제를 줘서, 이게 지금 약분자인데, 약분자가 들어가서 손항을 자극하게 되고, 자극받은 손항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평소와 같이 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됐다라고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작 같은 경우는 아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 그랬는데, 그 프로작 같은 경우는 요 재흡수되는 요 수용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기존의 이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흡수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뇌가 작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제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 기량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활동 전화가 손항을 자극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리게 되는데, 너무 많이 뿌려서 문제가 되니까 약물을 먹어서 약물을 투입해서 손항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그 특정 약물 같은 경우는 손항의 입구를 아예 이렇게 가로막아서 못 나가게 한다던가, 반대편 뉴런의 수용기에 가서 들러붙어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